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토론톡의 어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톡의 EPD 이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을 저희가 모아서 조사를 열심히 하고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뭘로 정했죠? 이 PD님? 네, 저희가 지금 TRN에서는 이제 토론토 부동산 뉴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정통 뉴스보다는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더 깊게 조사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요. 어감독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오신 지가 뭐 1년 조금 넘으셨죠? 네, 약간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90년도에 처음에 이민을 와서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토론토에서 좋은 리얼터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토론토에서 좋은 리얼터를 만나는 법. 네, 맞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서 토론토 이제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실 분들 다 아시겠지만 realtor.ca라는 사이트에서 굉장히 여기저기 제가 이제 지역과 집을 많이 봤는데,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그럼 제가 리얼터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막 네이버 서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마음에 드는 콘도를 주선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약간 댓글 남겼어요. 혹시 리얼터가 어느 분이셨나요? 이렇게 남긴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토론토에 와서 같이 만나서 이제 집을 보고 돌아다녔거든요. 네. 처음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좋은 리얼터일까 아닐까를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7만 7만 명 정도의 명. 와. 리얼터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굉장히 많은 리얼터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네. 핫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반대로는 그만큼 이제 컴피티션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대놓고 뭐 돈만 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차근차근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빨리빨리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5만 불만 더 얹으시면은 뭐 빨리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의 입장을 깊게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 전 재산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드리고 같이 서포트를 받으셔서 좋은 디시전 메이킹을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어떤 A라는 분을 만났는데 당신은 여태까지 몇 년 일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자연스럽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전화로 일단 리얼터 분들과 천천히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시는 거를 이제 적극 추천드리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분이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지 어떤 답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은 한 명만 통해서라는 좀 찾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분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떤 류의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처음 만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리얼터가 왜 되는지, 어떤 부분을 지금 장점으로 삼고 계시는지, 성공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었었는지, 이미 와서 유학 와서 이렇게 지금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는데 진행할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여쭤보시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소개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만나서 이제 당연히 알아야죠. 얼굴 보고 이제 서로의 호감을 테스트해 보는 건데 그렇죠. 저는 한 분만 해봐서는 그거를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런 약간 좀 의리 약간 좀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저만 그런지 한국 분들은 정에 약하시죠. 네. 특히 저 혈액형 O형인데요. O형 하면 의리인데 저는
딱 이렇게 한 분만 만나가지고 네. 깔끔하게 그 한 분만 딱 이렇게 의지하고 뭐 근데 그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면 다른 분을 알아봤을 때 약간의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면은 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하실 때 네. 그럴 때 이제 회사에서 단 한 명만 면접을 보고 이력서와 면접을 보고 끝냈을까요? 그렇죠. 네. 저는 이때까지 정말 죽어라 모았던 제 재산을 한 사람한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맡기기에는 너무 힘들게 모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차근차근 이렇게 찾아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5년, 10년간 모아왔던 자산으로 이제 저희가 첫 집을 구매를 했을 때 당연히 학연, 지연, 뭐 아는 사람, 교회 오빠, 형, 동생, 학교 선후배 단순히 그런 이유로 사람을 뽑았다라면은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그 대화를 많이 해서 소통을 하면 그분이 또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 취향과 그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많아진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무례하지만 네. 물건을 사기 전에 가격을 알아보는 것처럼 정당한 요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fee라고 하는 물어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건지 좀 네. 궁금하거든요. fee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fee에 대한 일단 리얼터가 네.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이제 조금 더 컴페티티브하게 조금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퍼센티지 커미션을 작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과 네. 그리고 알지 못했던 부분이 나중에 제 3자한테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사한 바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리얼터 분은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픈하고 시작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가면 늘어나는 비용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게 처음부터 밝혀지지 않은 경우 또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네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보라 이렇게 그런 말을 들어서 한번 제가 이제 이피디님께도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되게 약간의 그 미묘한 문제라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대놓고 전화로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네네. 뭐 이거보다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네네. 혹시 이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밀리언 달러짜리의 콘도를 아니면 하우스를 찾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와 비슷한 손님이 있으셨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숨기실 리얼터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방금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고객을 다른 사람들한테 관한 걸 물어봤잖아요. 네네. 몇 명의 고객을 오. 가지고 있는 또 알아보면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뢰되는 질문 아닐까요? 아니요, 그건 저는 신뢰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4월달 손님이 뭐 10명, 15명 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50만 불짜리 콘도를 산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분의 고객들이 보통 2, 3 밀리언 달러 하우스를 지금 쇼잉을 하고 계신다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우선순위에 밀려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액수도 액수고 이제 커미션의 퍼센티지도 그렇고 제가 많은 문의를 드리고 지금 콜백을 요청드리고 해도 사실은 전화를 잘 못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조금 소외된 느낌도 들고 내가 너무 지금 싼 데 찾는다고 지금 무시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었는데 일단 초반에 지금 요번 달에 아니면 현재 뭐 팀이 어떻게 운영되고 계시는지 앞으로 제가 보고 싶은 이런 매물들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뭐 저 말고 지금 손님이 몇 분 계신가요? 라고 물으셔도 이제 자연스럽게 뭐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저만 유일한 요번 달에 손님이라고 하면은 또 리얼터 분이 조금 서둘러서 저와의 계약을 좀 클로징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어요. 왜요? 혼자라면 오히려 여유 있게 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두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빠른 캐시플로우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서 캐시가 빨리 필요한 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빨리빨리 여기서 5만 불만 더 얹으시면은 좋은 딜로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조금 서두르는 게 아닌가 대놓고 한번 솔직하게 만약에 그분이 10명, 15명 서빙하고 있다면 그래도 이제 뭐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 제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천천히 발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밸런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밸런스가 저랑 중요할 맞는 분이야 되고 네네. 또 뭐 많건 적건 간에 최선을 다하느냐 나랑 맞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점도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제 모두 각각 뭐 자기 자신과의 상황이 그리고 네. 이제 이 분과 일하시는 스타일이 네. 맞아야지 그래 이제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일한 손님이라서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과 제가 맞을 수 있을까 그렇죠. 뭐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그 리얼터가 참 잘 알고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매물을 비즈니스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또 뭐 만약에 저 북쪽으로 요새는 많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뉴마켓에 대해서 뭐 거기에 네. 집을 사고 싶은데 뉴마켓의 다운타운은 어딘지 아이들의 학교나 쇼핑센터나 404 하이웨이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도 네. 사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살짝 조사를 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네. 이분이 굉장히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분이 추천을 막 해주실 때 자기가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뭐 어디를 다녔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떻다. 또 네네. 저쪽으로 가면 위험하다. 네네. 그리고 또 아이들 학구는 어디가 좋다. 굉장히 자세히 집어줘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경험과 널리지를 쉐어하실 수 있는 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을 많이 해주시니까 팍팍 다가오는데 되게 안타까운 건 제가 진작에 이렇게 이 PD님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근데 이야기를 많이 TMI가 아닌가 듣는데. 좀 싶어요. 저희 와이프는 제가 얘기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TMI라 생각되시는 분은 살짝 조금 패스트 포워드 하셔도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보면 리얼터와 그 각자 고객, 그 개인과의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함을 생각해서 소통에 있어서 어떻게 다가가느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로 조금씩 다가가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부 때는 어떤 위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해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리얼터를 어떻게 처음에 만나는지 네. 이렇게 첫 통화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방송에서는 조금 더 깊게 어떻게 하면은 테크니컬한 부분을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뭐 기술적인 면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인스펙션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 저희가 깊게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이제 홈 인스펙션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모기지 브로커 네. 리퀘스트 하는 부분 그리고 변호사 분들을 어떻게 설치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지 네. 컨트랙 리뷰라든지 뭐 네. 이제 사인하실 때 이제 준비하실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계에 계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리얼터 분을 만나서 한참 진행 중인데 우리가 아는 대화에서 조금 안 맞는 게 생겼어요. 네네. 그럼 가차없이 리얼터를 바꿔야 될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차없이 바꾼. 네. 어려운데. 아니 이런 조건들을 이제 알았으니까 네네네. 이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이분은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 이게 느껴졌어요. 네네. 네. 제가 했던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자고 하지만은 그런 분보다는 이제 차근차근 최대한 많은 설명을 해주시고 단순히 지금 요번 달에 일어날 금액보다는 이제 천천히 미래를 같이 설계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신뢰하고 계신 리얼터 분 한 분 계신데 피드백을 아주 자주 주시고 지난 뭐 10몇 년간 릴레이션십을 쌓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언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캐나다 이민사회 그리고 유학해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 만나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분을 만나보시다가 이게 이제 자기랑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1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2부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또 2부에서 저희 만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